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중동 전쟁이 벌써 5주째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개전 이후 처음으로 미군 전투기 2대가 이란군에 잇따라 격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행 중인 협상에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미 다 끝난 전쟁이라는 기존 주장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아직도 상당한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저공 비행 중인 헬기를 향해 수십 발의 총탄이 쏟아집니다. 이란 남서부 일대에 미군 F-15 전투기가 격추된 직후 수색 중이던 미군 헬기까지 공격받는 상황입니다. 이란 측은 추락한 전투기 잔해와 비상사출된 좌석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같은 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군 A-10 공격기도 격추됐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미군 1명이 실종됐고 구조 과정에서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개전 5주 만에 미군기가 이란 혁명수비대 공격에 의해 추락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란은 실종 조종사 생포에 현상금까지 내걸며 심리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태는 그동안 이란 방공망이 무력화됐다는 미국의 입장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We've beaten and completely decimated Iran. There's not a thing they could do about it. They have no anti-aircraft equipment. Their radar is 100% annihilated. 하지만 미 정보당국조차 이란이 여전히 상당한 미사일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격추는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력 타격을 예고한 직후 테헤란 인근 교량을 파괴하자 이란이 처음으로 대응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단호합니다. I asked him whether the events of today would affect any negotiations that might be going on with Iran, and he said no, not at all. And he said, this is notable, he said, this is war. It is war. 확전 우려와 전쟁 반대 여론 확산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예고한 에너지 시설 공격 유예 시한이 오는 6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주말이 전쟁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종전이나 협상 이야기는 연일 나오고 있지만 중동의 긴장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오만 현지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희령 기자, 일본 선박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일본의 LNG석 한 척이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 바로 뒤에 보이는 그 선박이 바로 일본 배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안에 아직 일본 선박이 40여 척 더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제 프랑스 선박 한 척도 이란이 개설한 안전통로로 빠져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역시 서유럽과 연관된 선박으로는 첫 사례입니다. 네, 이란의 공격을 받아서 태국 선박이 좌초된 일이 있었는데 실종된 선원들이 발견이 됐다고요? 네, 태국 화물선 마유리나리호는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다가 이란의 미사일에 맞았습니다. 큰 불이 나고 침수가 되면서 결국 좌초됐는데요. 당시 승무원들 대부분이 바닷물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됐지만 3명은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선박 내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최근 시신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이란은 우리 경고를 무시하고 통행하려다가 우리가 공격을 했다라고 밝혔었는데 최근 태국은 선박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이란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석유 관련 시설 말고도 다른 산업 시설들이 여전히 공격을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 기업 중 한 곳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재련소 가동이 중단됐는데요. 이 시설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최대 1년이 걸릴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아부다비의 대형 가스 처리 시설에도 무기 파편이 떨어져서 시설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지금도 공격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석유뿐 아니라 다른 원자재 공급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과 더불어서 물동량이 많은 홍해 봉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란 의회 의장이 소셜미디어에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전 세계 석유, LNG, 밀, 쌀, 비료 물동량 중 얼마나 많은 양이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할까?
해협을 지나는 물동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와 기업은 어디일까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홍해의 관문이라 불리는 바벨만데브 해협을 언급하면서 봉쇄 가능성을 또 한 번 수면 위로 올린 건데요. 이미 후티 반군이 홍해 봉쇄는 우리의 선택지 안에 있다고 밝힌 바 있어서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JTBC 이희령입니다. 중동 전쟁의 장기화 우려로 기름값도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길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중동산 대체품으로 제재가 한시적으로 풀린 러시아산 원유가 고려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제약이 많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마포구 주유소.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89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네. 계속 올라서 지금 그래도 반 좀 남았는데 이빨 채우려고 지금 왔어요. 지난주 고시된 2차 최고 가격은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으로 올랐는데 주유소 판매 마진을 고려하면 다음 주쯤 기름값 평균 2,000원대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 우려에 우리와 가까운 러시아산 원유 수입선 회복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그럼 러시아에서 이렇게 와서 울산으로 가면 중동에서 오는 것보다 훨씬 짧고 러시아산 석유가 우리 플랜트에 딱 맞기도 하고 상당히 매력적이죠. 2022년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은 5.6%로 중동 의존도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러우 전쟁 이후 국제사회 제재로 끊겼습니다. 지난달 미국이 오는 11일까지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LG화학이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산 납부타 2만 7천 톤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러시아산 원유 확보에 성공한 정유사는 없었습니다. 원유는 그거보다는 훨씬 어려운 상황이다. 나프타보다는. 원유는 VLCC가 통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서 굉장히 좀 더 제약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EU나 미국 수출 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로 지목됩니다. 유럽에서 이제 사실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한 일시적인 제재 완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거를 어떤 문서로 이렇게 개런티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물류 리스크를 해소할 보호 장치를 정부가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